안녕하세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아니고 아무튼 갈라섰습니다. 영원히 내 편일 것만 같았는데 결국 자기 불리한 상황에 몰리니까 제 믿음을 저버리는데 그런 사람과 여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려서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IMF로 큰 타격을 맞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남매가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죠. 부모님의 부단한 노력 끝에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전 수준으로 저희 집 형편이 올라왔고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 노후 준비까지 어느 정도 끝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살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자녀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연애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는 돈 버는 족족 부모님 용돈과 적금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커리어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 또래에 비해서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 30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저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하와이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혼자 해변에서 분위기 즐기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맥주를 건네며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해외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사고가 트여있는 남편과 첫 만남부터 대화도 잘 통했고 저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관계에 크게 얽매이질 않길 원하는 저와 바쁜 남편은 아주 궁합이 좋았죠. 서로 바쁘다 보니 저희는 한 달에 3-4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고 당연히 싸우고 다투고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렇게 인연을 만났을 때쯤 결혼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 가질 생각은 없다고요. 그때 남편이 의외의 얘기를 했습니다. 유부남 친구랑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검사 받았는데 자기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아이 가질 생각이 크게 없었기에 저한테는 별 흠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말 바꾸고 아이 갖자고 할까봐 무서웠는데 그런 위험 요소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거죠. 친정이야 제가 입버릇처럼 아이 낳지 않을 거라고 해서 괜찮은데 시댁에서는 저희가 아이를 갖지 않고 결혼 생활만 즐기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의 설득 끝에 시댁의 허락을 받고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문제없이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 고이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뭘 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그 이후에는 노후 준비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신 적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동생과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생일이 뭐 대수냐고 돈 쓰지 말고 아끼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이미 다 예약해서 환불 못한다고 우겼더니 마지못해 받아들이시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틈틈이 전화해서 그곳 날씨가 어떤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며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엄마랑 둘이 가는 것보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야 의미 있는 생일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과 일정을 조율해보니 저희 부부나 동생네 부부나 시간이 다행히도 맞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면서 저희 남매들 비용은 아버지가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300만 원씩 주셨습니다. 저희보다 괜히 돈을 더 쓰셔가지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서 여행에서 사온 간식거리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좋았으니 시부모님도 기회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고이가 멀었고 어차피 내년이 시어머니 환갑이니까 지금 날씨 좋을 때 미리 가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하나 시누이가 알았다며 자기가 계획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추진력 있고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며칠 뒤 신우이가 숙소랑 항공기 결제해야 된다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일단 한 번에 다 결제할 테니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제가 돈 다 내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가족이 몇 명인데 비용을 다 내가 내냐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잠깐 있어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밝게 인사하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세모눈을 하시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시댁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치 보니 무슨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친정 여행 갈 때는 부모님 거 나랑 내 동생이 냈고 우리 남매 부부 거는 부모님이 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믿지도 않고 저보고 아주 상세하게 거짓말한다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사람 앞에서 바보 만드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거 내드릴 수 있는데 신우이 거는 내가 왜 내줘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신우이가 돈이 어딨다고 신우이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내가 돈 많이 모은 건 비정상이고 신우이가 모은 돈 한 푼 없는 건 정상이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린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선 넘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애도 못 낳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돈 있다고 아주 기어오른다고. 이래서 하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딱 보면 안다고? 저처럼 생기면 자궁이 약해서 아기가 안 생긴다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저를 도와줄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애 원하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데 남편이 무정란인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어디서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이 꼭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럼 병신 취급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며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뒷수습하고 왔는지 몇 시간 더 지나서 집으로 왔고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어영부영하다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요. 네 태도에 너무 실망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너한테 맡기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가전도 내 돈 더 많이 들어갔고 집 보증금도 내 돈이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지저분하게 개싸움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옷까지만 당장 몇 개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흥분해서 말이 좀 헛나왔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도 경우 없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얘기해드렸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내가 헤어지기로 맘먹었으니까 당신도 그냥 아줌마라고요. 앞으로 전화하면 좋은 말 안 나가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이만 있지 돈도 없고 정자도 없으니 재혼은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어림없죠. 시댁과 애틋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이도 아니었기에 괜히 덜 떨어진 신우이가 지 맘대로 이해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약간은 아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알면 충격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하고 가족이라고 엮여서 남은 인생 살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